결국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 투자 시장을 평가해 보자면 매크로의 영향에 따라 울고 웃었던 한 주였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대망의 3월 FOMC에서는 이 파월이 비둘기로 변신해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고수할 거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QT 양적 긴축의 속도 완화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발언해주면서 일제히 최근 물가 상승 우려와 금리 인하 신중론에 있어서 위축되었던 시장이 다시금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일제히 반등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런 파월의 발언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했다. 저는 그 단서를 일본에서 찾았습니다. 일본에서 갑자기 3월 미국 FOMC가 있기 이틀 전에 갑자기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하는, 쉽게 말하면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였다.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풀어주는 기조였고, 반대로 미국은 뭐였습니까? 엄청나게 긴축을 하는 스탠스. 이런 식으로 엇갈렸는데 미국이 하반기부터 어떤 것을 하려고 했습니까? 미국조차 이제 완화하면서 유동성을 풀어주려는 스탠스로 가려고 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리스크가 터졌습니까?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소비자 물가인 CPI뿐만이 아니라 PPI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도 지금 돈 풀고 완화하고 있는데 미국도 풀어버리면 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써낸 묘수는 뭐였냐? 바로 일본, 니네는 이제 긴축으로 스탠스 바꾸고 우리는 약간 긴축 끝내고 완화하는 스탠스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리 내리고 유동성 풀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하는 거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유동성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묘수를 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일본과 미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 미국 국채, 안 그래도 요즘 인기 없는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주는 충성 고객 누굽니까?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무려 거진 15% 비중,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충성 고객이다. 미국의 목적은 뭡니까? 리세션 없이, 경기 침체 없이 완만하게 연착륙시키면서 인플레 안정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와 일본의 금리 인상은 결국에 이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일본한테 우리 계획 발설하지 마, 조용히 해 하고, 일본은 알았어 라고 하고 요 안에서 파월이 이제 담합을 시켜버렸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 큰 방향성은 뭡니까? 제가 일전에도 로리 로건 총재 1월 달에 암시를 해줬습니다. 로리 로건 총재가 지난 1월 달에 미국 경제학회에서 영래포의 잔액이 지금 낮은 수준에 접근했고, BTFP 연준의 단기 대출 프로그램도 이제 끝나기 때문에 유동성 메마르면 리세션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감축, QT의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스탠스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로리 로건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2022년 5월 댈러스 연은 총재 되기 전까지 연준의 부총재 근무하면서 10년간 공개시장 조작을 담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준의 양적 완화, QEQT를 그냥 이 여자가 담당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시장의 유동성을 잘 조절했던, 담당했던 그 담당자가 1월에 이미 우리한테 답안지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이제 유동성 풀릴 국면으로 우리는 들어갔다. 결국에 돈이 풀리면 가장 수혜를 받는 자산 뭡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월달 FOMC는 금리 동결 확률이 93%입니다. 근데 상관없다. 어차피 이제 긴축 속도 조절해줘서 대차 대조표 가파르게 축소하면서 엄청나게 긴축했는데, 이것을 이제 각도를 완만하게 해주면서 어느 정도 각도 돌아서면 다시 대차 대조표 확대하면서 과거처럼, 코로나나 과거 금융위기 이후처럼 유동성 확대해주고, 그렇게 유동성 확대해준 돈 결국에 어디로 들어오냐?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대망의 6월달은 이제 본격적인 첫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거진 70%에 달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토록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렸던 금리 인하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국면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긴축하고 줄이는 쪽으로 갔다면, 이제 올해 5월달 기점으로는 돈을 풀어주면서 조금 부양해주는 정책으로 흘러갈 거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선택 뭡니까? 돈이 풀렸을 때 가장 많이 상승할 자산을 찾아야 된다. 결국에 그 중에서도 저는 비트코인이 으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시총과 USDC 시총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크립토 시장에도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어도 항상 말씀드렸던 큰 방향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73K서부터 거진 61K까지 빠지면서 파월의 발언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줬는데 이 만들어줬던 하방 추세선을 돌파를 해줬고, 그리고 현재는 제가 봤을 때 리테스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다시금 리테스트에서 잘 지지만 해주면 다시금 올려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만큼 올려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최근 가파른 매크로 영향으로 기술적 조정에 의해서 이 롱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청소가 됐고, 이제는 또 어떤 물량이 쌓여 있습니까? 이 69K부터 70K 부분까지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 이제는 이 숏 물량 잡아 먹으면서 가격 올리면서 스퀴즈로 가격을 올려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이틀 동안 블랙록의 현물 ETF 유입량이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게 유입이 됐고, 반대로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유출량은 역대급 유출량이 연달아 나오면서 결과론적으로 3일 동안 시장에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다. 이 영향으로도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을 받게 됐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3일 연속으로 전체 ETF 유입이 마이너스로 빠지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에 이 발목을 붙잡았던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파월이 못 박아서 얘기해줬던 것처럼 올해 3번 금리 인하까지 할 거고 QT, 테이퍼링까지 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돈 풀어줄 거다라고 말한 만큼 오늘 저녁 미증시가 열리면 다시금 유입이 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기관들의 유입도 다시금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그레이스케일조차 해줬는데, 향후 몇 년 동안 연방 부채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시점이 올 수 있으며, 달러에서 벗어나서 이 종이 쪼가리가 될 가치가 점점 하락할 달러를 대체 자산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대안은 뭐냐? 비트코인이다.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부터 그레이스케일까지 다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조차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밀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밀고 있는지, 이미 엘리트들은 이런 부채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유일한 최고의 피난처이자 부채 리스크의 해칭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킵 고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뿐만이 아니라 또 일을 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자산 펀드를 출시했고, 그 자산 블랙록의 기관 디지털 유동성 펀드 비드를 출시했습니다. 물론 레리 핑크가 이제 전통 자산 토큰화를 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추진력 있게 엄청나게 이 남자가 빠르게 이 행보를 보여줄 줄은 몰랐는데 바로 출시해버렸고, 그에 따라서 제가 계속 작년부터 여러분들 귀가 떨어지도록 말씀드렸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실물자산 토큰 섹터 RWA는 전체 섹터 상승률 1위를 차지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은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크립토 투자, 특히나 상승장에서 어떤 섹터를 잘 선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상승장에는 어차피 시장이 상승하면 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거, 기회비용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코인들을 선별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RWA에 대한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이번에 블랙록이 출시한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어떤 회사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출시했습니까? 바로 시큐리타이즈라는 기업과 블랙록이 합작으로 이번 펀드를 출시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시큐리타이즈랑 연관이 되어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큐리타이즈가 제공하는 블록체인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당연할 것이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RW의 대장인 아발란체, 그리고 폴리곤. 근데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XDC. 근데 이 XDC는 어디에도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냐? 바로 SBI의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 일본의 어떻게 보면 핵심 거래소에도 거의 현재 지금 모든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XDC라는 코인이 위치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사실, 시큐리타이즈의 투자자 목록에 여기에 당당히 SBI 홀딩스가 위치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분명히 이번 블랙록과 시큐리타이즈의 토큰화 펀드에 하입을 받을 수 있는
XDC 코인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굉장히 재밌는 단서를 우리가 찾았는데 시큐리타이즈의 여러 인베스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블랙록부터 블록체인 캐피탈, 모건 스탠리, 아바랩스, 코인베이스까지. 근데 여기서 1티어 벤처 캐피탈인 코인베이스가 참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인베이스가 오늘 트위터에서 어떤 발언을 해줬습니까? 코인베이스가 블랙록과 증권화, 토크나 투자 펀드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선정됐다면서 블랙록과 시큐리타이즈를 태그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RWA 프로젝트가 향후에 지금 블랙록과 시큐리타이즈가 밀어줄 수 있는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RWA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자면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던 센트리피지와 온도 파이낸스와 그리고 골드 핀치까지 이 세 개는 월가에서 밀어주는 RWA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코인 세 가지도 RWA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가셔야 된다. 실제로 RWA 시장에서 액티브론 발류를 보면 가장 큰 활성화 프로토콜이 뭡니까? 압도적으로 센트리퓨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골드 핀치와 메이플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다가 크레딕스와 클리어풀 트루파이까지 뒤를 이어가지고 프로토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뜬구름 잡는 RWA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토콜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뭔지 보신다라고 하면 RWA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포트에 구성해야 될지 정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트는 제가 다 드렸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 유추하셔가지고 잘 구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들렸는데 로빈후드가 전 세계에 있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한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로빈후드는 어떤 거래소입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키움증권처럼 미국의 개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래소가 로빈후드다. 근데 이런 거래소가 전 세계에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한다. 더 많은 접근성을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게 범용성과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로빈후드가 또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호재로 볼 수 있고 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렸는데 중국의 카카오페이라고 볼 수 있는 알리페이가 이번에 웹3 기반 바우처 프로그램에 아발란체를 활용한다. 근데 아발란체는 뭐랑도 엮여 있습니까? RWA랑도 엮여 있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알리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아발란체의 내러티브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큐리타이즈의 아바랩스도 여기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아발란체와 솔라나 이 두 가지 레이어 1 플랫폼 코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부 펀드라고 불리는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A16G 크립토 최고의 벤처 캐피탈인 안데르센 호로비츠와 함께 400억 달러 규모의 AI 펀드를 계획하고 있다. 이 엄청난 사우디의 오일 머니가 A16G로 들어오고 그리고 AI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AI 코인들 거품이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상승장이 계속 크립토 시장을 견인할 섹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우디의 국부 펀드는 지난해 전체 국부 펀드 투자 규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자금 세력이다. 근데 이 세력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AI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구축한다라는 거. AI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오픈 AI는 UAE와도 함께 AI 칩 투자를 논의하고 있고 UAE AI 장관도 머스크도 UAE와 협력에 관심을 밝히고 있다. 지금 중동의 이 엄청난 오일머니들이 이 AI를 투자하기 위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AI 물론 거품이 될 수 있지만 그 거품이 빵 하고 꺼지는 거품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견인하고 증시부터 크립토 시장까지 견인할 수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추적해야 되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 30일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됐던 토큰들, 코인들 리스트를 보면 결국에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됐던 건 솔라나, 그리고 타오, 패치, 팔, 랜더는 뭡니까? AI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페페나 위프, 도지, 그 다음에는 밈, 그리고 마지막으로 RWA인 리오까지. 그래서 지금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 탑 3만 뽑자면 저는 단연코 솔라나 생태계, 그리고 AI,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밀고 있는 RWA까지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는 절대로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과거 사이클과 지금 달라진 점이 뭡니까? 이 위에 상단에 보이는 거는 상승장 때에도 얼마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우상향하고 신고점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조정 폭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낮다. 과거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70%, 50%, 60% 이상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30%가량 하락한 적도 많았는데, 이번엔 30% 하락, 단기 조정도 단 한 번도 없이 견고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던 만큼 하방은 이제 더욱더 단단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싸게 사고 눌림목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더욱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의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제 너무 많이 상승했고 너무 많이 올라서 캐처님 언제까지 상승장이 이어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난 상승장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의 사이클 위치는 이 검정색입니다. 지금 사이클 우리 여기까지 왔고 최종 사이클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만큼 아직 우리는 먹을 구간이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패턴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게 이 파란색 선이 21년 불장, 그리고 빨간색 선이 2017년 불장인데, 그때 사이클과 너무나도 프랙탈적으로 동일하게 그 사이에 잦은 잔파동은 계속 있지만 큰 틀에서 결국에 더 큰 폭발이 나올 것이라는 거는 이미 프랙탈적으로도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큰 단기적인 출렁임과 개미 털기에 이제 흔들리지 말고 계속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에겐 든든한 지원군 누가 있습니까? 블랙록 큰형님, 레리핑크 형님이 이 비트코인 손에 쥐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이제는 RWA, 실물자산 토큰화까지 다 자기 손에 쥐면서 패권을 잡아가려는 모습, 든든한 전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크립토 시장 뒤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배임 딱 주고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